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알트코인으로는 이제 리플하고요. 그 다음에 트론, 그리고 이제 리플, 트론, 이더리움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과는 다르게, 아래로 이제 깨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 라인, 이 추세 라인을 이탈했고, 어제 제가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속임 패턴까지 나왔어요. 보통 이제 하락 쐐기형 패턴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락 쐐기형 패턴을 만약에 이와 같이 이제 만들어 준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서 하락 쐐기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 하락 추세를, 원래 이제 하락 쐐기형 패턴은 위로 돌파가 되는 게 이제 많은 경우인데, 오히려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제 함정을 파고 다시 돌려 세워서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제 리플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승 쐐기형에서 이제 하락 쐐기형의 그 패턴의 반대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위로 이제 돌파가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아마 이 라인이 돌파될 때, 지금 5,300달러 돌파될 때 또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거예요. 따라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깨버리고 다시 돌려 세워서 아래 이 추세선까지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나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뭐 수치로 내가 매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이 추세 라인이 깨질 때 매도를 하시던가요? 아니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이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일단 내가 이걸 깰 때 매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깰 때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깨고 나서 이렇게 한번 되돌림 반등을 줍니다. 그럼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라도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 깨진 걸 확인하고 봉 마감이 4시간 봉에서 확인한 이후에 다시 되돌림으로 상승이 나오면 이때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단기 차트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홀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 이게 이제 궁금하겠죠. 어디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거랑 그럼 이제 1-2단으로 가는지 1-2안으로 가는지,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지지 라인이 꽤 많이 있어요. 지지 라인이 꽤 많이 있고, 일단은 여기서 급반등해서 다시 올라가서 추세를 돌파하고 바로 이제 1-2단으로 진행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좀 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좀 횡보를 할 것이냐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봉에서 15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위치가 4,740입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가파르게 이제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이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온 이후에 15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여기서 좀 더 횡보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렴을 한 이후에, 그때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다시 넘어가 주든지 아니면 재차 하락을 하든지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안이 안 되고 1-2안으로 된다. 그러니까 1-2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2015년 패턴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2안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때 2015년도를 보시면요, 이때 이 내려오고 있는 초록색 50주 이동평균선을 맞고, 이게 지금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 날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왔죠.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달려있는 음봉이 나왔고, 그 이후에 2주 정도 횡보를 더 한 이후에 3주간 급락이 나왔습니다. 3에서 4주 정도 급락이 나왔고 5주 횡보하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해주는데요. 이게 이제 3달 걸린 겁니다. 3달. 3달 한 열흘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2안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20주 이동평균선까지 깨고 200주 이평선까지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3개월에서 이제 많게는 뭐 3개월 한 뭐 보름 정도, 이 정도면 지금 현재 위치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까지요. 이때 걸린 이 시간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저는 그 정도까지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면 지금 이 내려오고 있는,
보시면 이 50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주 이평선은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횡보만 해도 20주 이평선을 좀 당겨주고 있어요. 당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20주와 50주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이 비트코인 이제 위에 그 골든 그 20주 이평선 위에 존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1-2 안으로 이제 진행이 돼도 저는 이제 3개월에서 3개월 한 10일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2 안에 기준을 좀 잡아드리면, 만약에 이제 1-1안이 아니라 1-2 안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기준은 뭐가 되겠느냐. 보시면 이때 이제 4,200달러를 돌파하고요. 4,200달러 돌파하고 보시면 여기 4,200달러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이요. 이 장대 양봉의 중심, 장대 양봉의 중심이 깨져서 내려온다. 이탈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1-2 안으로 이제 저는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봉의 중심이 얼마냐면 지금 이게 4,870에서 4,140입니다. 그래서 지금 700 정도 돼요. 700이니까 140에 350 더하면 150에 350 더하면요. 4,500달러. 4,500달러 정도까지. 4,500달러가 지금 이 장대 양봉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4,500달러를 훼손하지 않으면 4,500달러를 훼손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면 1-1안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4,500달러를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4,500달러가 깨지면 지금 이때 이제 매수세가 이제 지는 겁니다. 이때 이 매수를 했던 이 매수세가 이제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4,200달러도 저는 내줘야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한 차례 하려고 하겠지만 당연히 지지 라인으로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무너져서 오히려 아까 이제 그 2015년 패턴대로 20주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가장 이제 안 좋은 경우로 가더라도 3개월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내가 3개월 또 이제 여기서 바닥에서 고생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을. 그렇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세일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대 양봉 4월 2일 날 나왔던 이 거래량이 실린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인 4,500달러를 훼손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상방 관점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지금 일봉에서 보시면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 15일 이동평균선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체크해드린 이 4,779달러 이 라인도 이제 지지 라인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올라오고 이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지지해줬던 이 이틀 동안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왔던 이 4,775달러도 지지 라인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이제 이 4,770달러와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면서 같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전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이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15일 이동평균선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수렴하면서 방향성을 이제 모색을 할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실망하기엔 이런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지금 제가 지금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15일 이동평균선까지 깬 그런 상황도 아닌 겁니다. 워낙 이제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한 10% 조정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한 5.6%고요. 이제 알트코인들은 한 10% 조정이 나왔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조정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 조정 가지고 완전 이제 1-1안을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예,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그 쇼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지금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서 제가 가입이 돼 있는데 로그인을 안 하고 그냥 아까 열었더니, 잠시만요. 다시 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제 쇼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려는 이유는 뭐냐면 쇼 차트가 추세 라인이, 그 상승 추세 라인이 깨졌습니다. 깨졌고 그 깨진 상태에서 전혀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숏 차트를 보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도의 염려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잠깐 차트가 안 나오세요. 이거는 그러면 잠시만요. 예. 일단은 이거는 제가 바로 이제 보여드리고 비트코인 차트는 이 숏 차트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1안이 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스한 거고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50주 평균선, 이평선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여러분들 댓글 쓰시는 거 보면 이제 뭐 약간 본전에 왔거나 이제 막 수익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이 또 되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10%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오게 되면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사실 이거는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목표치가 채널 상단부라고 하면 이 채널 상단부가 지금 이 가격에서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채널 상단부를 얘기해도 어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6만 달러가 넘어갈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뭐 여기서 뭐 이 정도 조정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이 끝까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보시면요. 예. 지금 현재 자리에서 채널 상단부 지난 이제 2017년 이 12월 고점의 채널 상단부만 따져봐도 5만 6천 달러입니다. 5만 6천 달러. 거의 6만 달러예요. 6만 달러. 6만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10% 조정받고 지금 이제 거의 이 50주 이평선 근처에 오면서 50주가 이제 거의 1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지금 평균값에 온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수익이 되느냐 뭐 마냐 왜냐면 사람 본전 심리가 이제 가장 강하기 때문에 본전이 됐을 때 본전에서 약간 수익만 나도 이제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댓글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충분히 이제 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2안으로 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굳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실 필요 없다. 어차피 이제 3개월인 거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이제 원화 채굴을 열심히 하셔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해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진짜 시장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차트를 지금 볼게요. 숏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로그를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추세 라인 이제 지난번에 추세 라인을 뭐 이렇게 그리던 잠시만 예.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던 어찌됐든 이 숏 상승하던 이 숏 추세 라인은 깨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깨진 이후에 보시면 전혀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숏은 숏 차트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채널 안에 하락 채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 지금 또 멈췄는데, 예, 지금, 예, 일단, 예, 이 하락 추세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좀 매끄럽지 않아서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그러면 알트코인을 보도록 할게요. 예,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를 볼 텐데요. 리플 지금 BTC 차트를 보면 일단 지금 6,500 사토시까지 내려왔습니다. 6,500 사토시까지 내려왔고 이게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 BTC 일봉이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쇄경 제가 아까 상승쇄경에 어떻게 보면 속임수 패턴이 아까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은 하락쇄경의 이제 속임수 패턴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보세요. 하락쇄경이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하락쇄경에서 이제 깨고 내려오니까 리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와 같은 패턴에서는 이렇게 하락 이탈하게 되면 하락쇄경 패턴에서요 이탈한 이후에 되돌림을 주고 오히려 이제 돌아 나가는 그런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돌아 나간 이후에는 뭐 횡보하더라도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리플은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걱정할 부분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봉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 이제 야옹님 의견하고 같이 해서 말씀드렸을 때 보시면 주봉에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검정색 120주선 검정색 120주선을 오히려 깨고 내려갈 거다. 이렇게 깨고 내려갈 거고 깨고 내려가는 것도 한 달 정도 고생을 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한 달 정도. 그러면 지금 지난주 이 120주선 맞고 반등했던 게 이 첫 번째 음봉이었다고 하면 아직 이번 주 안 끝났잖아요. 이번 주 아직 안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오히려 지금은 현재는 음봉인 상태지만 일단은 이때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오히려 봉 만들어서 양봉으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봉 마감을 확인해야겠죠. 주말 지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여기 이번 주에 리플 BTC 차트가 여기서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높아지게 될 것 같고 그 양봉 나온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4주간 음봉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4주간 이제 음봉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예상했던 그 흐름대로 리플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완전한 역배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이 아직 역배열이 완전히 안 됐죠. 그러면 이 120일 이평선이 더 내려와 줘야 되겠죠. 내려와 주고 120일 이평선은 지금 200일 이평선도 꺾이긴 했는데 120일 이평선이 좀 더 가파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완전 역배열을 만들고요. 완전 역배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 15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타야지 올라탄 이후에도 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겁니다. 스텔라 루멘처럼요.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시간을 보낸 이후에 저는 이제 리플은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이제 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은 이제 하락수혜경 패턴에서 옆으로 그냥 누웠습니다. 누웠고 지금 이 550사토시가 이 중심이에요. 중심. 상승했던 바닥부터 상승해서 이 고점에 중심이 550 사토시입니다. 근데 550 사토시에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탈을 한 이후에는 급하게 또 끌어올려서 당겼어요. 그럼 지금 이탈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탈했지만 이 중심 값으로 빠르게 이제 복귀를 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리플도 보시면 리플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요. 리플 이 자리가 그 작년 9월달에 중심입니다. 중심. 뭐 지금 6,800에서 6,800 사토시와 이 7,000 사토시 이 가격대가 중심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고 있는 것처럼 리플이 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트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론은 뭐 나쁘진 않고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에서는 이평선을 다 모아놨어요. 모아놨고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시간이 좀 더 이제 걸릴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잠시만요. 일단은 일봉에서는 이제 200일 이평선 맞고 지금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15일 그다음에 이제 50일 120일 이평선으로 이제 200일 이평선을 제외하고는 현재 이제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00일 이평선까지 완전 역배열을 만들어 주려면 시간이 여기서 이제 뭐 리플 생각해 보면 사실 몇 개월 더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트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리플처럼 안 되고 200일 이평선은 아래에서 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역배열 만든 상태에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더 빠른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볼 텐데, 이더리움은 지금 이 200일 이평선, 갈색 200일 이평선에 약간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 삼각수렴, 큰 삼각수렴, 이게 이제 작년 이제 12월부터 거의 4개월 동안 지금 삼각수렴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띄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아래로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온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20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해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2016년 패턴대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때 이제 여기에서 시간을
적어도 이제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된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미 이제 지금 이 0.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얘기하면 0.042라는 0.042 라인을 이미 넘어가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200일선 깨고 내려와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더리움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좀 지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이틀 아래서 보내고 바로 이제 올렸죠. 근데 오늘도 일단 현재는 보시면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마감이 어떤 식으로 이제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0일 이평선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 200일 이평선 깨고 내려왔을 때, 거래량 실리면서 누군가 매수를 해서 이제 끌어당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200일 이평선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다. 이 이더리움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킨다라고 하면, 200일 이평선을 이제 돌리면서, 상승을 해줄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시간을 얼만큼 보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좋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사면 더 싼 거죠. 0.032에서 사면 뭐 0.035, 0.036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싼 겁니다. 싼 거는 분명한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게 싫다라고 하면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이 삼각수렴의 중심값인 0.0365 정도를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도 되고요. 좀 더 안전하게, 나는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이 추세 라인 위로 안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게 시간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기사는 그 브렉시트 관련된 기사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브렉시트가 10월 31일까지, 최장 10월 31일까지 연장에 합의가 됐습니다. 굉장히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데 연장에 합의가 됐고요. 일단은 노딜로 갈 확률은 굉장히 좀 적어졌다. 왜 그러냐면 이제 EU에서 이렇게 연장을 해준 건 뭐냐면, 연장을 해주고 탈퇴 합의안을 니들 이제 의원들이 영국 의원들 통과를 시켜서, 통과가 되면 이 연장을 종료를 시키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브렉시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지만 그 브렉시트는 의회에서 합의만 되면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 22일 이전에 합의안이 승인이 되면 그때 EU 선거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 EU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기한은 10월 31일까지 뒀지만 5월 22일 전에 어떻게든 저는 합의를 해서 합의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브렉시트, 노딜이 아닌 합의를 한 브렉시트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상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기사는 한 가지만 보고 그 다음에 댓글을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댓글을 읽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댓글이 있어서 이 댓글을 보고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이 지금 댓글이 또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일단 댓글은 장준영님이 이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컴퓨터 좀 느린 관계로 일단 장준영님이 공유해 주신 이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글이어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관리보다 투자자 자신의 행동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일 대학의 로저 이바슨 교수는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해 이렇게 지적을 했다. 투자자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다. 매일 수익률을 조금이나마 높이려고 매매할 필요는 없다. 실제 승산이 최대한 자기 편일 경우에만 매매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거죠. 뭔가 매매를 막 계속 해야지만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타이밍에 매매를 한번 했으면 그때는 좀 진드감치 둘 필요가 있다. 진단지 두고 충분히 좀 기다려준 이후에 또 한 번 매매를 하고요. 이게 필요한 거지,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이제 투자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고 주식에 투자도 해봤다. 주식은 가만히 놔둬도 어느 정도 스스로 제 갈 길을 간다.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으로 얘기했지만 암호화폐도 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 주식을 관리하는 것보다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빌 에크먼 같은 행동주의 투자자가 아니라면 상장 주식에 투자한 모든 이들은 어느 정도 수동적인 투자자일 수밖에 없다. 해당 기업이나, 여기서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당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배당 똑바로 해라. 그리고 이제 주주들 모아서 이렇게 또 주주총회에서 또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는 수동적인 투자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냐면 수동적인 투자자는 내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끌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내가 그냥 몸을 맡겨서 시장이 끌고 가는 대로 저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해당 기업이나 이 기업들이 하는 일에 대해 뭐라 말하거나 간섭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주식은 자신을 소유한 투자자가 수동적인지 적극적인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주식과 투자자의 관계는 완전히 일방적이다. 애덤 스민스는 투자 고전 머니게임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투자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순하다. 주식은 이걸 이제 주식을 암호화폐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는 누가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뭐 이오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투자자가 자기가 보유한 주식 또는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암호화폐 또는 여러 암호화폐에 대해 얼마나 놀랍게 또는 끔찍하게 느끼든 어느 만큼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든 그 암호화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투자자만 신경 쓰는 일방적인 관계다. 원한다면 암호화폐 사랑에 빠지는 건 자유지만 암호화폐라는 어떤 종이 조각, 이건 이제 디지털 조각이 되겠네요. 디지털 조각은 투자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일방적인 짝사랑은 자기학대, 자아도취 또는 더 심각한 경우 손실과 일방적인 증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저 이제 리플 좋아하고 뭐 비트코인도 좋아하고 이오스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걸 좋아하는 것과 투자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사랑에 빠져서 이걸 이제 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만약에 매매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됐을 때는 놓아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할 수 있는, 내가 이제 계획된 대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1-1안을 예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7,500달러에서 8,500달러 이 사이가 되면 그때는 분할로 뭐 홀딩한 물량을 다 파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물량이 100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이 기준은 각자 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10이든 20이든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지금 나름대로 나는 50주의 평선에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정하시고 계획된 대로 이제 매도를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50주의 평선이 아니라 7,500달러, 8,500달러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 정하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 코인에 암호화폐에 너무 사랑에 빠져서 이거를 매도를 못하면 안 된다. 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우리 모두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했던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친구라고 또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냉담하다는 점만 빼면 투자자와 암호화폐 시장 관계도 그러하다.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바슨 교수는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것보다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한 데는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만, 투자에 적용해 보면 투자자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자신이 평균 이상의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일수록 더 자주 매매에 나선다고 한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웬만해선 그래도 나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매매를 좀 더 평균보단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홀딩 물량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교체 매매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교체 매매에서 내가 이제 평균 이하라고 하더라도, 내가 실력이요. 내 실력이 평균 이하라고 하더라도 평균 이상의 어떤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홀딩 물량을 지켜야 된다. 홀딩 물량을 지켜야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 정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열심히 110%의 노력을 기울이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배워왔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투자와 시장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 시장에서 더 많이 하는데도 더 나쁜 결과가 얻어지는 이유는 더 많이 할수록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투자에서는 더 노력하거나 더 난도가 높은 기술을 펼쳤다고 해서 추가 점수가 주어지지 않는다. 찰리 앨리스가 말한 것처럼 투자는 오락거리가 아니다. 투자는 책임이다. 저 이제 이 말이 되게 와닿거든요. 투자는 책임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홀딩을 했다, 아니면 내가 매도를 했다,
어떤 내가 행위를 했을 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수익분은 내가 이제 포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홀딩을 했는데 빠지게 되면 그 빠진 거에 대한, 오늘과 같은, 오늘 뭐 5%, 10% 빠진 거에 대한 리스크는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멘탈이 관리가 돼야 되고, 이게 내 책임인 거다.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야지 저는 이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흥미나 재미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투자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이다. 원유를 정제하거나 과자, 화학물질 또는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처럼 말이다. 만일 그 과정에서 재미를 찾는다면 거의 틀림없이 잘못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점잖게 방치해 두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비결인 이유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트레이딩을 내가 어설프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홀딩해서 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스스로 제 갈 길을 가기 때문에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행동을 잘 건사하는 것뿐이다. 투자해서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것보다 투자자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글을 지금 장준영님이 공유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은 제가 내일 오전에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같이 의견,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